솔직히 저는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고 알래스카의 혹독한 대자연에 갇혔습니다. 거친 바람과 영하 40도의 추위, 그리고 저를 노리는 굶주린 늑대들까지.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몸은 얼어붙고 있었고 기력도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늑대들이 점점 저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허스키도 늑대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조견도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한 존재는 바로 3마리의 한국 진돗개였습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너무나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혹한 속에서 펼쳐진 목숨을 건 사투, 늑대 무리를 상대해야 했던 긴박한 순간, 그리고 구조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50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 같은 구조 작전까지. 이 이야기를 본다면 당신도 이 개들을 영웅이라 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과 3마리의 진돗개들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스노우입니다. 저는 알래스카 구조대에서 수년 동안 일하며 수많은 구조견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개들이 있다면 단연 백호, 하늘, 그리고 뭉치일 겁니다. 알래스카에서 구조 활동을 한다는 건 자연과 싸우는 일입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경찰견이나 군견과는 차원이 다른 혹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합니다. 끝없는 설원,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기온,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야생동물들까지. 이곳은 단순한 추위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조팀은 늘 최고의 탐색견들과 함께했습니다. 독일산 shepherd, 시베리안 허스키, 말라뮤트 그 어떤 견종도 이곳의 가혹한 환경을 이겨내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 없이는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눈보라가 심한 날이면 shepherd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기 일쑤였고 허스키들은 혹한 속에서 지구력을 유지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제임스 김이라는 한국계 트레이너가 구조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유명한 경찰견 및 군견 훈련사였고 다양한 견종을 연구하며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개들을 탐색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의실에서 던진 한마디가 제 커리어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돗개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진돗개? 한국산 개?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우리 중 누구도 진돗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국산 개라고 해봤자 조그마한 시바견 같은 동물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개들이 어떻게 알래스카 같은 혹한에서 일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진돗개는 보통 가정견 아닌가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고개를 저으며 태블릿을 꺼냈고 우리에게 몇 개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진돗개들은 마치 늑대처럼 강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견 훈련장에서 100kg 넘는 모형 인간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 그리고 영하 30도에서도 눈속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집중력과 판단력이었습니다. 훈련사의 명령이 없어도 상황을 분석하고 알아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제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개들, 정말 그렇게 뛰어난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직접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호, 하늘, 뭉치가 저희 구조팀에 처음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3마리의 개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진돗개들이 우리 팀에 배치된 첫날,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분명 영상에서 본 진돗개들은 놀라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훈련된 환경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하루아침에 사람을 얼려버릴 만큼 냉혹한 땅입니다. 과연 백호, 하늘, 뭉치가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의문이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폭설 속 실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한 구조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죽음의 계절입니다. 영하 40도를 오가는 기온, 끝없이 내리는 눈, 그리고 살을 애는 칼바람. 특히 등산객이 실종된 지역은 깊은 산악지대였고 이미 실종된 지 12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12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지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 구조팀이 출동했지만 문제는 눈보라로 인해 헬기가 이륙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구조견들은 혹한 속에서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일산 셰퍼드들은 두꺼운 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너무 낮으면 움직임이 둔해졌고 시베리안 허스키들은 스태미너는 강했지만 추위 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 활동하면 지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팀장은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돗개들의 능력을 시험해 볼 때다. 백호, 하늘, 뭉치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설원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과 집중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백호의 등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탁해. 이젠 너희에게 달렸어. 그리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가 먼저 코를 땅에 바짝 대고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뭉치는 주변을 경계하며 백호의 뒤를 따랐습니다. 보통 구조견들은 훈련받은 방식대로 일정한 패턴을 따라 냄새를 줬지만 진돗개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냄새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흐름, 지형의 특성, 심지어 눈 속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까지 분석하며 움직였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멀리 있는 산비탈을 향해 코를 들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방향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곧장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뭉치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 눈속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기요. 사람입니다. 하얀 눈 속에서 실종된 등산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몸이 얼어붙어 있었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추위 속에서 체온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단 몇 분 안에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늘이 조용히 등산객 옆에 다가가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조금이라도 등산객의 체온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말이죠. 백호와 뭉치는 주변을 계속 순찰하며 혹시라도 접근할지 모르는 야생동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좋아, 곧 헬기가 올 거야. 드디어 무전기로 헬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들어왔고 등산객은 신속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돗개들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훈련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진정한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또 진돗개들의 또 다른 영웅담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구조대원으로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긴박하고 치열했던 순간을 맞이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원래도 혹독하지만 그날은 평범한 폭설이 아니었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눈보라가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비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보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강하게 몰아쳤습니다. 눈이 쌓이는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기온은 영하 40도를 넘어서며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그때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산장에서 50명이 고립되었습니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순간 대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0명이라니 이건 단순한 조난이 아니라 대형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폭설로 인해 헬기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직접 눈속을 뚫고 산장까지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출동 준비를 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백호, 하늘, 뭉치를 데리고 나섰습니다. 산장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세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눈보라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시야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졌고 거센 눈바람이 온몸을 때리며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백호, 하늘, 뭉치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읽는 듯 움직였고 눈 속에 묻힌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백호는 눈 속에 얼굴을 파묻고 끊임없이 방향을 탐색하며 움직였고 하늘과 뭉치는 우리 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앞장섰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길을 잃으면 어쩌나 눈보라가 더 심해지면 산장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돗개들의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을 다잡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침내 우리는 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사람들은 한데 모여 담요에 몸을 웅크린 채 추위에 떨고 있었고 어린아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은 저체온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당장 구조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따뜻한 몸을 붙이며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백호와 뭉치는 빠르게 움직이며 각 구역을 돌면서 냄새를 맡았고 위험한 상태의 사람들을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저체온증이 가장 심한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진돗개들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그때 백호가 산장 밖으로 나가더니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은 평소 우리가 알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저 길로 가자는 건가?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계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존재였습니다. 백호를 믿고 따라갔고 우리는 결국 눈보라 속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경로를 통해 산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10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히 뛰어난 구조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리를 이끄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만약 진돗개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모두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극한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백호, 하늘, 뭉치는 우리 곁에서 언제나 묵묵히 그리고 강인하게 우리의 길을 밝혀줄 거라고요. 그들은 단순한 구조견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제가 알래스카 구조대에서 일하면서 가장 끔찍했던 밤, 그리고 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백호, 하늘, 그리고 뭉치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알래스카의 깊은 산속에서 부상을 입고 실종된 등산객을 구조하러 떠났습니다. 기온은 섭씨 마이너스 35도까지 떨어졌고 길은 얼어붙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강풍 때문에 헬리콥터조차 뜰 수 없었기에
직접 걸어서 이동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백호가 앞장서고 하늘이 뒤를 지키며 뭉치가 우리 옆에서 움직이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눈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드디어 부상자를 발견했고 저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위험한 영역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낮고 깊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노랗게 빛나는 눈들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회색 늑대 6마리가 숲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이미 한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부상자의 피냄새를 맡고 따라왔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냥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손으로 신호탄을 꺼내려 했지만 추위에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늑대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낮고 거친 숨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새하얀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은 맹수 그 자체였습니다. 뭉치와 하늘도 즉시 반응했습니다. 뭉치는 부상자의 곁을 지키며 보호하는 위치를 잡았고 하늘은 뒤쪽을 경계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이 덮쳐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벌어진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한 마리의 늑대가 제 쪽으로 빠르게 뛰어들었지만 그 순간 백호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늑대를 공중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들은 눈 위에서 격렬하게 구르며 이빨과 발톱을 휘두르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늘과 뭉치도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하늘은 날렵한 몸놀림으로 늑대의 공격을 피한 뒤 강한 앞발로 늑대의 옆구리를 쳐서 뒤로 밀어냈습니다. 뭉치는 늑대의 뒷다리를 물어 끌어당기며 제가 있는 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는 하늘의 어깨를 세게 물었고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얀 털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늑대는 뭉치의 옆구리를 깊이 긁었고 날카로운 발톱 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백호. 그는 여전히 우두머리 늑대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늑대의 커다란 송곳니가 백호의 목을 향해 다가왔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하게 뒷발로 늑대를 밀어내고 즉시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늑대들의 사기가 무너졌습니다. 놈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으르렁거리며 한 마리씩 뒷걸음질 치더니 결국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폭설이 몰아치는 알래스카의 황야 속 남은 것은 우리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백호, 하늘, 뭉치에게 달려갔습니다. 백호는 귀가 찢어졌고 다리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늘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여전히 제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뭉치는 깊은 상처를 입고도 마지막까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다쳤든 얼마나 힘들든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키트를 꺼내 그들의 상처를 하나하나 소독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아있어. 그날 이후 백호, 하늘, 뭉치의 이야기는 알래스카 구조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3마리의 개가 늑대 무리를 이길 수 있었을까? 이 놀라운 생존 본능과 전술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훈련을 받아서 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들이 진정한 영웅인 이유입니다. 진돗개, 우리의 가장 강한 동반자.
지금도 저는 이 세 마리의 진돗개와 함께 알래스카를 누빕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속을 헤치며 실종된 사람들을 찾고 위험을 감지하며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이들은 전사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그날 이후 저와 우리 구조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요. 알래스카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위험이 닥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들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진돗개들은 알래스카 구조대 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쏟아진 관심. 눈보라 속에서 50명을 구조한 사건이 알려지자 각국의 구조대와 전문가들이 진돗개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세 마리의 개가 그렇게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까? 단순한 훈련만으로 가능한 일일까? 아니면 진돗개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일까? 캐나다, 노르웨이, 러시아와 같은 혹한 지역의 구조대에서는 진돗개를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경찰견과 군견 훈련에 진돗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돗개들은 전 세계에서 공동 연구와 훈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의 뛰어난 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미국의 FBI 행동 분석팀과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진돗개들은 영하 40도의 혹한과 영상 40도의 폭염까지 견딜 수 있는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들도 이렇게 극단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진돗개들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개들보다 뛰어난 후각과 판단력, 독일산 shepherd나 벨기에 말리노이즈와 같은 전통적인 탐색견들보다 1.5배 이상 강한 후각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냄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협동 능력과 독립적인 사고력. 보통 개들은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진돗개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명령 없이도 올바른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늑대와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진돗개들은 이제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라 생존과 탐색, 구조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존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진돗개와 공동훈련을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캐나다의 설원구조대, 일본의 지진구조대가 진돗개들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직접 훈련을 신청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한 탐색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조하는 법, 장애물을 극복하는 법, 위험을 감지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수행하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조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히 훈련된 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살아있는 영웅들입니다. 이제 진돗개들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구조 분야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진돗개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백호, 하늘, 뭉치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똑같이 국경을 순찰하고 눈속을 헤치며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단지 언제나 그래왔듯이 사람을 지키고 목숨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백호, 하늘, 뭉치를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앞장서 걸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진돗개의 길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출근하며 속삭입니다. 자, 백호, 하늘, 뭉치. 또 다른 생명을 구하러 가자.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